자, 우리 처음부터 보시면 이제 수열의 극한 해가지고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이런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인데 이 수열의 극한은 재영아 뭐 하거나 뭐 하죠? 뭐 하거나 뭐 하지? 발산을 하거나 수렴을 하죠. 수렴한다는 것은 특정한 값에 계속 가까워진다는 뜻이고, 발산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 발산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치 진동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들이 모두 발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어떤 수열이 주어졌을 때 딱 보면 뭐 여기 3페이지에 보면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우리 그냥 일반항만 딱 봐도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다 느낌이 오잖아. 뭐 예를 들어 4번에 1번 같은 거 이런 거. 자, 이런 거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발산할까요? 재호야 이거 수렴해 발산해? 수렴하죠?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지, 그치? 왜냐면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계속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0으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 그 다음에 병준아 2번은 수렴해 발산해? 발산하죠. 어디로 발산할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얘하나 그럼 3번은 수렴해 발산해? 발산이죠. 이건 뭐라고 말해야 돼? 진동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은 4번은 이 뭐 할까? 재영이 뭐 할까? 4번은? 네. n분의 1은 0으로 가죠. n분의 1은 0으로 가는데 문제는 앞에 n이 있잖아.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에서 0 빼는 거거든. t가 날까 안 날까? t 안 나요. 그쵸? 얘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발산하는지 발산하지 않는지 파악할 수 있는 수열들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미트에 대해서 이런 거 배웠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얘가 베타로 수렴한다 일 때, 그때 리미트 an 플러스 bn 요거 얘 하나 뭐죠? 얘 뭐지? 알파 플러스 베타지? 이렇게 해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지? 맞지? 이렇게 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지, 그지? 이렇게 하면 알파 나누기 베타지? 단 마지막에 그 나누기 했을 때는 조심할 부분 있잖아. 나머지요? 문 좀 닫아줘, 한영아. 재호야,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가능한데 마지막처럼 나눗셈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요게 성립해라고 말을 못하거든요. 왜 말을 못할까? 그 뒤에 교재 있어, 한영아. 교재랑 그 옆에 답지랑 챙기시고. 나눗셈이라는 게 결국 분수 아닌가요? 그지? 분수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분모가 뭐면 안 돼?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거야. 너무 쉬운 거라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아니요. 분모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수. 0.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나눗셈은 절대로 베타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상관이 없는데 덧셈, 뺄셈, 곱셈은 상관이 없는데 나눗셈을 할 경우에는 분모에 들어가게 될 그 녀석이 0이 아니야, 그럴 때만 요거를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없으면 말 못합니다. 이게 실제 문제에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교재에 그 5쪽 한번 봐봐요. 5쪽 5쪽에 보면 12번 있죠. 12번
12번에 맞다 틀리다 이제 판정을 하는데 12번에 1번부터 보면 수열 AN 플러스 BN이 수렴하면 두 수열 AN과 BN도 수렴한다. 자, 일단 요 1번은 어떨까? 한영아, 맞는 말 같아? 틀린 말 같아? 틀린 말이죠.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딱 찾아내면 제일 확실해? 발예. 그치? 발예가 뭐가 있을까? 발예 엄청 많아요. 뭐가 있을까? 아, 병준이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난 표정 아니었어? 발예 뭐가 있을까 이거? 1번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발예. 더하면은 수렴하는데 각각은 수렴하지 않는다. 어? 오, 이거 틀렸어. 맞는 말 같아? 이게 역은 참입니다. 역 뭔지 알죠? AN과 BN이 수렴을 하면 그러면 AN 플러스 BN도 수렴한다는 맞아요. 이거는 맞잖아. 방금 앞에서도 봤잖아.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하면 둘이 더한 것도 알파 플러스 베타로 수렴하는 거니까 수렴하잖아. 역은 참이에요. 역은 참인데 이 원래 명제 1번에 나와 있는 원래 명제는 거짓입니다. 발레 찾았어? X? 아, N하고 마이너스 N으로 할게요. 지금 수열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아주 간단한 N 얘를 마이너스 N 이렇게 해버리면 둘이 더하면은 0이잖아요. 더한 수열은 0이기 때문에 수렴을 하지. 근데 각각을 떼놓고 보면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하잖아. 그치?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거짓이고요. 발예는 지금 보여준 것처럼 이러한 발예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 또는 이런 것도 발예 아니야? AN을 10, 10, 10 이거라고 놓고 BN을 01, 01, 01 이렇게 놓으면 둘이 더하면 계속 1, 1, 1, 1, 1이잖아요. 그쵸? 모든 항이 1이잖아. 하지만 따로따로 놓고 보면 진동하죠. 그쵸? 이런 것도 발예가 될 수 있겠고 이제 얼마든지 1번이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발예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이제 강조하려는 건 이제 2번과 3번인데 2번, 3번을 잘 비교를 한번 해보자. AN이라는 수열과 AN-B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수열이 수렴을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얘가 알파로 수렴을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 얘가 베타로 수렴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를 잘 조합하면 BN만 남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얘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 얘를 빼면 되잖아. 그치? 얘에서 얘를 빼. 그럼 지금 앞에 수열도 수렴하고 뒤에 수열도 수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앞에 있는 수열에서 뒤에 있는 수열을 빼가지고 AN 빼기 AN 플러스 BN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알파 빼기 베타 그러면 쑥쑥 지워지면서 리미트 BN은 알파 빼기 베타로 수렴해.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나요? 논리적인 오류가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2번에 있는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에요. 그죠? 참이에요. 자, 잘 비교해봐. 얘는 참이야. 그러면은 3번도요. 3번. 자, 3번도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둘 다 또 수렴을 한대. 그치? 그럼 이번에도 AN은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번에는 AN 곱하기 BN이니까 여기만 곱하기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 얘는 베타로 수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번에도 얘네 둘을 잘 섞으면 요걸 만들 수 있잖아. BN을 이번에는 초록색을 빨강으로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되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얘를 AN으로 나눴어. 그럼 요거는 베타를 알파로 나눈 거니까 자 알파분의 베타로 수렴을 하겠네 라고 주장을 했어. 이거는 논리적인 오류가 있니 없니? 이건 있다는 거야. 그치? 이건 있다는 거지. 이거는
얘랑 얘를 뺄셈을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자 얘는 나눗셈을 한 거잖아. 이런 것 때문에 강조한 거거든요. 나눗셈을 했을 때는 방금 말했죠? 분모에 깔리는 거 지금은 AN이 분모에 깔리잖아. 이 AN의 극한값인 알파가 0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안 했잖아 문제에서.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틀려요.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이게 거짓이야. 그럼 이게 거짓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뭘 찾아버리면 돼? 발례를 찾아버리면 돼. 무슨 발례가 있겠니 지금? AN이 뭐고? n분의 1이고 그치? AN이 n분의 1이고 BN이 n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AN 혼자 있을 때 수렴하고요. AN, BN을 곱했을 때도 1로 수렴을 하지. 하지만 BN만 단독으로 놓고 보면 수렴하지 않지. 그쵸? 요런 발례를 찾을 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3번이 지금 틀렸고 2번은 맞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덧셈, 뺄셈, 곱셈과 나눗셈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눗셈의 경우에는 나누는 숫자의 극한값이 0이 아니야 라는 조건이 없으면 틀린 명제가 된다. 그쵸? 그래서 강조를 한 거고요. 네, 앞부분에서는 그런 정도 좀 조심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5페이지에 13번부터 15번까지 문제들은 다 같은 원리로 푸는 건데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14번에 2번 같은 거 자, 요거 병준아 얼마로 수렴할까요? 이거 0으로 수렴하겠지. 왜? 요 앞에 있는 애가 0으로 가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뒤에 있는 요 사인 n파이 요 녀석은 계속 얼마랑 얼마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해?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쵸? 세타 값이 얼마든 상관없어. 어쨌든 사인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0과 1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죠. 근데 앞에 곱해져 있는 요 녀석이 지금 뭘로 가버리니까 0으로 가버리니까 결국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점점 좁아지면서 0으로 가겠지.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인 n세타는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죠? 그렇다면 요 n제곱 플러스 1분의 2n을 여기다 다 곱해버리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2n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그 다음에 이쪽은 그대로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은 요거에다가 사인 n세타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자, 요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요 상황에서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도 확실하게 어디로 가고 0으로 가고 얘도 확실하게 0으로 가니까 중간에 껴있는 요 녀석도 0으로 간다. 이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죠. 그쵸? 네,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0으로 수렴해 라고 설명할 수 있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니? 너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타가 얼마든 상관이 없어요. 세타가 뭐 얼마든 뭐 여기 있다가 뭐 두 번째 항은 여기 있고 세 번째 항은 여기 있고 네 번째 항은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어쨌든 사인은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사이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맞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항상. 이건 항상 성립하는 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식을 이용해서 샌드위치 정리에 해당되는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페이지에는 등비 수열의 극한입니다. 등비 수열.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등비 수열이 이제 R의 n제곱이죠. R의 n제곱.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얘가 수렴을 할 조건이 뭐더라? 뭐지 한영아? 오늘 한영이 구도가 좋네. 한영이 딱 앉아있고 쫙 이렇게 오늘 홍일점 느낌이네. 아래 범위가 뭐라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크고 1보다 작거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포함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1은 포함하면 안 되고 1은 포함하는 거지, 그치? 요게 요렇게 생긴 수열이 수렴할 조건이고, 근데 이제 요런 애도 있잖아. 등비 수열 중에 a 곱하기 r의 n-1 요런 애도 있죠, 그죠? 그러면 재우야, 얘의 수렴 조건은 뭘까? 그쵸? 이것 일단 똑같이 성립하고, 그리고 또는 a가 0이어도 수렴한다. 요렇게죠, 그쵸? 네, 그래서 등비 수열이지, 요거는 등비 수열의 극한 수렴 조건은 요렇게 되고요. 뒤쪽에 나오겠지만 얘랑 좀 비교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해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제곱. 자, 얘의 수렴 조건은 얘 하나 뭐더라? 그러니까 뭐가 빠지는 거야? 얘에 비해서? 1보다 1이랑 같다. 그지? r이 1일 때가 빠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수렴 조건이 되는 거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자, 여기에다가 이제 a를 이렇게 붙였어.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꿨어. 그럼 요거의 수렴 조건은 병준아 뭐라 그래야 돼? 일단 요거는 그대로 있죠. 요거 그대로 가져가고, 또는 어떻다?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수렴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등비 수열과 등비 급수는 수렴 조건에서 r이 1일 때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쵸? 근데 재우야, 왜 1일 때가 여기는 포함되고 저기는 포함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겠니? 어? 뭐라고? 그거는 뭔가 그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데? 원래 공식이 있는데 어. R 마이너스 1분의 어. A 어. Rn 마이너스 1. 그 등비수열의 합공식. 근데 거기서 R이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1이면 안 되니까. 그거는 뭔가 그 어떤 근본적인 대답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긴 하죠. 그치?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왜 여기서는 1일 때 수렴을 하는데 왜 저기서는 1일 때 수렴을 안 하는지를 금방 우리 눈치챌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R이 1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등비수열에서 R이 1이다. 모든 항이 같다는 거잖아. 등비수열에서 R이 1이라는 거. 그럼 가령 뭐 첫 항이 3이다. 그냥 3, 3, 3, 3, 3, 3, 3 이런 수열이잖아. 그러면 수열의 극한은 뭐냐면 그냥 그 수열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얼마에 가까워져요? 이게 질문이니까. 3, 3, 3, 3, 3, 3 나가는 수열은 3에 수렴하는 거지. 근데 이건 의미가 다르잖아.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3, 3, 3, 3, 3을 계속 더해 나가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계속 더해 나가면 그 합은 계속 어떻게 되겠어? 계속 커지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가 들어가면 발산을 하는 거죠. 맞지? 그래서 R값이 1일 때 그러면 똑같은 항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렴이지만 급수로 넘어가면 발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R값에 1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럼 18번 한번 볼까요? 6쪽에 18번. 선생님, 예. x분의 탄젠트 x 값이 재영아 뭐야? 1이죠. 1이지. 아, 근데 이게 문제 이상해서. 맨날 문제 이상한데. 어? x분의 탄젠트 x의 극한이요? x분의 sin x하고 x분의 탄젠트 x가 우리가 그 극한을 구하는 삼각함수의 극한의 제일 기본이었잖아요. 그죠? 탄젠트. 그거 어떻게 설명했었더라? 증명을 어떻게 했었더라? 탄젠트 x. 18번으로 가서 요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그랬는데 얘는 어디로 갈까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코사인 n 파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아까는 이제 사인 n 세타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인 n 세타는 세타 값이 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은 코사인 n 파이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딱 쓸 수 있는 수열이에요. 그죠? 자, n에다 1 넣으면은 코사인 파이 얼마니? 코사인 파이가 0인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n에다 2 넣으면은 1. 그 다음 다시 3 넣으면 마이너스 1, 4 넣으면 1.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 더 간단하게 뭐라고 써도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간단하게 쓰면 뭐예요?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치? 그렇다면 앞에 붙어있는 2분의 1의 n제곱이랑 합쳐서 써도 되겠네? 그쵸? 그래서 요 주어진 수열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요러한 수열이고요. 그러면 요 녀석은 수렴해요? 발산해요? 당연히 수렴하죠. 어디로 수렴할까요? 0으로 수렴하겠죠. 그죠? 요렇게. 그치? 그래서 삼각함수가 살짝씩 섞여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바꿔서 처리하면 편하다. 자, 그 다음에 요 단원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게 요 이제 21번처럼 R에 n제곱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는 요런 유형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 어저께 그 일요일날 풀었던 프린트에도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요런 문제를 푸는 기본은 뭐예요? R 값의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라는 요런 구조의 문제는 보통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R값이 1일 때, R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푸는 게 정석이거든. 근데 얘는 지금 이미 R값이 얼마보다 커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 상황에 맞게 구간을 나눈다면 첫 번째 R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요거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R값이 딱 1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R값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솔만 나누면 되겠죠. 그쵸? 요 문제는 R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R값이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는 자, 요 R의 n제곱 자체가 그냥 어떻게 돼버리겠어? 0이 돼버리겠지. 그치? 맞죠? 그러면 이거는 1 플러스 0분의 1 마이너스 0인 거니까 얼마예요? 1이네. 그치? 그래서 R값이 요 범위에 있을 때는 1로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R값이 1이면 이 빨간 부분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때는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이니까 뭐예요? 0으로 가겠네. 그치? 이렇게. 자, 세 번째로 R값이 1보다 크면 그때는 이제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요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극한을 구하죠? R의 n제곱으로 싹 다 나눠주는 거지. 결국 근데 그렇게 해보면 중요한 거는 얘와 얘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죠. 그쵸? 그럼 요거는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의 개수를 갖고 있으니까 뭘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자, 구간을 잘 나눠서 구하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우리 7페이지로 가서요. 7페이지에 22번 있죠? 22번에 있는 두 문제를 답을 정확히 한번 구해보세요. 7페이지에 22번. 자, 22번에 1번부터 보면 구간을 당연히 나눠서 출발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구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세 번째 R값이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되고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 뭐 2분의 1 같은 숫자를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의 n제곱, 거기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얼마가 되니까? 0으로 가니까 얘도 어때요? 얘도 당연히 0으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그치? 그러면은 1 플러스 0분의 0꼴이 만들어져 가지고 0으로 수렴을 하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재영아, R값이 1일 때는 어떻게 돼? 1일 때? 얼마로 수렴해? 얼마로? 그렇지. 1 플러스 1분의 1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로 수렴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뭐 예를 들어 R값이 뭐 한 3이다. 그러면 3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얘도 무한대로 갈 거고, 그럼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분모의 최고차항 R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다가 해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이 R의 n제곱분의 1, 요거는 0으로 가니까 사라질 거고, 요거가 얼마가 되고 1이 되죠. 1.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하나 남아? R이 한 개 남죠. 그래서 0 플러스 1분의 R 꼴이 돼가지고 R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치? 구간을 나눠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R값이 얼마가 아닙니다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아까 얘기해준 정석대로 네 가지로 나눠보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세 번째 R값이 딱 1일 때, 네 번째 R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눠 생각해보면, 자, 얘 하나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요거랑 요거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근데 얘는 0으로 가나? 요 R도 0이 돼요? R은 그냥 R이지. n제곱이 없잖아 얘는. 그치? 그럼 이거 뭘로 수렴한다 그래야 돼? 그치? 요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 R로 수렴한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커. 1보다 크면, 자, 요 놈도 그렇고 요 놈도 그렇고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이때는 분모의 최고차 요거 R의 2n제곱으로 다 나눠버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거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지? 0으로 가고 요것도 0으로 가니까 얘만 1로 가고, 그래서 요거는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0꼴이니까 0으로 가겠지. 그치?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죠? 하나 삐끗하면 줄줄이 다 틀리는 거야. 자, 그럼 R값이 1일 때 이건 쉽다. 그지? 그냥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얼마? 1로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R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는 분모가 뭐가 돼요? 1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지? 왜냐면 R의 2n제곱, 이거는 2n이라는 수가 짝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짝수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대신 분자는 어떻게 써야 돼? 그쵸.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떨 수도 있어요? 요럴 수도 있잖아. 그치? 이게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 그쵸? 그러니까 뭐 한다? 진동,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 그쵸? 그래서 R값의 범위에 따라서 잘 나누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좀 강조하고 싶은 문제는 요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중간원 마무리하기, 요게 이제 우리가 주말에 풀어봤던 문제들이야. 일요일날 풀어봤던 문제들인데, 그 중에서 9페이지에 보면 이제 발전해가지고 세 문제 있잖아요. 요것만 우리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9페이지로 가서 주말에 왔던 사람들은 다 잘 맞출 수 있겠죠. 자, 34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34번. 답 한번 찾아봐. 34번. 자, 우리 34번부터 한번 보면은 34번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사인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그죠? 사인 그래프만 딱 그려놓으면 그냥 딱 봐도 n에다 1 집어넣으면은 사인 2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지금 첫 번째 항이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n에다 2 집어넣으면은 사인 파이. 여기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다시 여기 마이너스 1. 네 번째 항은 다시 0.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한영아, 이 an이라는 수열을 그냥 쭉 나열해보면 어떻게 나열되는 거야? 1. 두 번째 항이 뭐라고? 0. 그 다음 마이너스 1. 0. 이 네 개의 무한 반복 아닌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무한 반복되는 이런 수열인데, 그 수열에 자 a 2n-1은 뭐예요? 요 수열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홀수 번째 항만 뽑아라 이 말이죠. 홀수 번째 것만 뽑아라. 홀수 번째 것만 뽑으니까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거의 반복일 거고, 그쵸? 그 다음에 a 2n은 뭐만 뽑아라? 짝수 번째 항만 뽑아라. 그럼 짝수 번째는 무조건 뭐예요? 다 0이잖아. 그치? 0, 0, 0, 0, 0, 0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생각하는 게 제일 간편하다. 그래서 홀수 번짝만 뽑은 것은 발산이죠. 진동이니까 발산을 할 거고, 짝수 번짝만 뽑은 것은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치? 네, 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어려워하는 게 35번인데 35번 그 시그마에서 이렇게 생긴 거 처리하는 것만 여러분 안 까먹었으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습니다. 우선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 모양. 자, 요 모양을 만들려면은 요 양옆에 있는 애들한테도 시그마를 씌워줘야 돼. 그리고 AN이 아니라 AK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자, 동일하게 여기도 시그마 이렇게 씌워주고 K는 1부터 N까지 이번에는 K로 바꿔가지고 요렇게 일단 다른 거 한 거 없어? 시그마만 씌운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비슷한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그마 안에 요런 모양이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처리가 되더라? 그 유리화를 시키죠. 그죠? 유리화. 자 그럼 요거를 유리화 시키기 위해서 재영아 분모 분자에 뭐 곱해? 그죠? 여기만 마이너스인 걸 곱하죠? 그러면 그거를 곱하면 분모는 몇이 돼요? 마이너스 1만 남죠? 분자는 요거랑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게 올라갈 거고 그러면 그때 있잖아 쓸 때 이렇게 쓰세요.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3 이렇게 쓰세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여기 분모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분자의 걸 자리를 바꾸거든요. 가운데가 빼기가 되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게 나아요. 왜냐면 k 플러스 2가 더 작은 숫자고 k 플러스 3이 더 큰 숫자잖아. 요 순서로 놔야지 쭉 나열했을 때 지워지는 게 더 잘 보여.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에 나오더라도 이렇게 놓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거 그대로 두고요. 오른쪽도 같은 방식으로 그럼 처리하면은 얘는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2가 되겠죠. 요렇게. 그지? 자 그러면 재영아 이거를 우리가 쭉 나열한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앞에 뭐가 올까? 루트 4 그치? 요게 1 넣은 거고요. 2 넣으면 그치? 그러니까 지워지는 게 바로 이렇게 연달아 보인단 말이야. 그럼 쭉쭉쭉쭉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것만 남겠죠. 마지막 건 n 집어넣은 거잖아. n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자 요거부터 지워지기 시작해서 앞에 하나가 남았으니까 뒤에도 딱 몇 개만 한 개만 남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좌변이 다 정리된 게 뭐냐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3 요게 좌변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요거 그대로 놓고 그럼 우변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죠? 우변도 이거 여기다 이제 k에다 1부터 쭉 집어넣어 정리하면은 맨 앞에 거 하나 남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루트 2 남겠죠. 맨 끝에 거 하나 남을 거 아니야. n 들어간 거 그치? 그래가지고 우변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는 거죠. 분모에 요거 루트 n 플러스 1 그치?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1을 분모에다 깔아주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루트 n 플러스 1 깔리고 또 이렇게 루트 n 플러스 1 깔리고 여기도 이렇게 깔리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뭐 가운데 건 잘 모르겠지만 이 양 옆에 있는 얘하고 얘는 무슨 꼴이야? 이제 리미트 무한대로 가면 둘 다 분모 분자 다 어디로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쵸?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개수가 어떠니까? 최고 차이 개수가 똑같으니까 어디로 수렴? 1로 수렴. 얘도 1로 수렴. 그럼 가운데 껴있는 얘도 1로 수렴. 그치? 답 1이에요. 1. 이렇게. 어디서 애야? 제 오케이? 약간 표정이 약간
답은 그 아까 처음에 답은 맞았는데 과정이 됐어 이하나? 아니 어디가 안 됐어? 마지막 거. 뭐 이거 나눈 다음에요? 근데 마지막에 나눈 다음에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예.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보는 거니까 1분의 1 아니야? 그치? 1로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6번 문제는 대부분 잘 풀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n이라는 라인을 그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라인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뭐야? n이죠? 그러니까 qn이라는 점의 좌표는 n, 뭐예요?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 다음에 pn이라는 점은 여기는 n, 4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럼 요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pn, qn이라는 선분의 길이, 자 여기 요 선분의 길이는 요거 y좌표에서 요거 y좌표를 뺀 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pn 플러스 1, qn 플러스 1 그러면 그대로 그냥 n자리에 n 플러스 1만 넣어주면 되죠? 요 놈은 이렇게 써지겠네.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분의 4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써지겠지? 그러면 병준아 이건 무슨 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지금 4가 최고차잖아. 그럼 요 3의 n제곱이나 3의 n 플러스 1제곱 같은 것들은 다 어디로 가버릴까? 다 0으로 가버리겠지, 그치? 다 0으로 가버리고 얘만 1로 가고요. 얘는 얼마로 가? 4로 가겠지. 그럼 1분의 4니까 답은 뭐다? 4다.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복습을 해 나갈 건데 일단 오늘의 그 숙제는요. 요 교재 처음부터 9페이지까지 남아있는 문제들 풀어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보면은 그 96쪽이네요. 96쪽. 96쪽에 보면 기출 문제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2층에서 풀어봤던 기출 문제를 여기다 다시 한번 실어놨어요. 응? 여러분 2층에서 풀 때 보니까 막 점수가 막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풀자라는 의도로 밑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풀어봤던 거를 이번 주 또 다시 한번 풀면은 그래도 지난주에 풀었던 게 조금 더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기억이 될. 맞아요. 아니 네가 그 프린트 말고. 야, 그 너는 지금 내가 앞에서 말하면 좀 들어 임마. 부분 듣고 자꾸 헛소리해. 지금 책 얘기하고 있잖아. 책 96쪽. 책 96쪽에 보면 기출 1회차가 있단 말이야.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의 숙제는 두 가지인 거야. 교재 앞부분에서 요거 풀어오는 거랑 96쪽에 있는 기출 1회차 풀어오는 거랑. 알겠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교과서 문제들은 좀 기본적인 내용들 복습하고 다지기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좀 심한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뒤에 있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어려워서 그냥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하는데 기출을 안 할 수가 없어. 기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새로운 기출을 계속 더 넣을까 하다가 고민을 내가 어젯밤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새로운 기출을 하는 것보다 기출 풀었던 걸 다시 푸는 게 맞겠다. 그래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거 푸는 것보단 나을 거잖아. 지난주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풀어 오시고요. 이거 몇 점이라 했죠? 근데 모르겠어 평균은. 아무튼 내가 그 2층에서 니네 푼 거 점수표 이렇게 받아보면은 5자가 없어. 50점대가 없어. 그래서 새로운 기출을 주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풀었던 거를 다시 한번 풀어 오시고요.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